예, 후반전 50분이죠. 중급 과정 내용입니다. 중급 과정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우주 변화 원리 오행론입니다. 오행론. 그 오행의 그 원리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대로. 그 기초 과정에서 하는 얘기는 목화 토 금 수로 표현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이게 다 안 나온다. 금 것도 안 나오고. 예. 예. 이게 안 나와가지고 뭐. 괜히 보냈는데. 이거 아까 잘 안 나오던데. 잘 나오면 다행이야.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 나오는데 갖고 온 거 써야 되겠다, 새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오행까지 만들어지고 오행에서 음양으로 다시 더 발전해서 변화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중급에서 기종은 요 내용입니다. 요렇게 변화하더라. 그걸 이제 상생하고 상극한다라거든. 상생상극 서로 아까 음양이 서로 뭐 관계한다라고 안 했으면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계한다. 이제 오행이 서로가 목화, 토금수 이 오행의 기호들이 저것끼리 서로 상생 도와주기도 하고 이길 극자 억누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서로 이제 그런 관계를 하면서 이제 변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름에 햇빛만 착 여름에 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비도 내려가면서 그죠? 그렇게 변화해가면서 자꾸 변화해 나가더라라는 걸 갖다가 명리적으로는 상생하고 상극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초 중급에서 가장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달라지죠. 기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아까는 또 오행만 이야기했지만 여기의 기준은 저기서 만든. 이제 우리 그게 나오죠. 일간. 자, 우리 만세력 앱을 열어보면 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모양. 네 개의 기둥에, 그죠? 네 개의 기둥에 8글자,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생년, 월, 태어난 생년, 태어난 달, 태어난 날, 시, 요래 되는데, 위에, 그래서 위에는 천간이라고 하죠. 천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급 이야기 들으실 정도 되면 천간 지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 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태어난 날에 해당되는 글자라 해서 천일간이라고 합니다. 요 일간이 뭐냐면, 요 명주에, 사주팔자를 가진 명주에 혼을 담당하는 것,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자, 어떤 오행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오행의 정신적인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오행에 양과 음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 음양까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정신적 환경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가 주관이 됩니다. 주관자가. 그래서 저기를 이제 일간이라 하죠. 일간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일간에 있는 글자와, 그죠? 글자와 오행이 같으면, 그죠? 일단 오행이 같으면, 비급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행이 같으면 일단은 비급이라고 한다. 호칭을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행이 같고 음양이 음과 양, 음양이 같으면 비견이라 하고 음양이 다르면 급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일간의 글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글자와 오행이 같으면 일단 비급이 같은 게 없다면 비급이 없구나, 아니면 비급이 많이 있구나, 비급이라고 말하고 호칭을 부르고, 거기에서 음양까지 같으면 비견이라고 부른다. 또는 이제 이 음양이 다르면 급제라고 한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혹시 목일간자 계세요? 아, 을목 한 분 계시고, 목일간자, 을목 두 분 계시네. 예. 자, 이 일간은 만약에 목이 있기 때문에, 목 앞에 붙여놨기 때문에 목이죠. 일단은 목일간자는 양목인 간목일 수도 있고 을목일 수도 있죠. 요거는 양일 것이고 요거는 음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있잖아요. 그래, 목은, 지지의 목은 뭐였습니까? 또 인이란 글자가 있고 묘라는 글자가 있죠. 요걸 통틀어서 목이라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일간이 간목이든 을목이든 간에 목이라면, 이 글자든 이 글자든 간에 여기 일간이 있다라면 요거 전체 내 명의 글자 중에 요게 전체를 비급이라 한다, 비급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요 음양이 4개 있는 글자와 음양이 다른데도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비견이라 하고, 자, 내가 을목이다. 을목은 음의 목이죠. 그래, 여기 있는 것 중에 다른데 7군데의 글자들이 요것도 있을 수 있고 요것도 있을 수 있고 요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거기에서 요거와 같이 음이잖아. 요거는 음양도 같고, 아니지, 오행은 당연히 같고 음양도 나와 같잖아. 그럼 요거는 비견이라 했고, 요거는 오행 같은데 나는 음인데 요거는 양이죠. 양의 목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급제라 한다. 이렇게 이름을,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지는 생성 원리를 알면 여기서 우리가 더 사회적으로 확대 해석을 합니다. 확대 해석을 하고 여기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우리 그 사람의 심리,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그죠?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인연까지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일단 비급과 비견급제는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생하는 글자, 그죠? 여기서 생하는 글자, 모든 기준은 일간을 출발한다, 일간에서. 그러면 아까 목에서 목생화하면 여기는 이제 식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일간은 어쨌든 간에 음목이든 양목이든 목이라. 그러면 그 나머지 7군데에 화가 있어, 화. 그러면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식상이 몇 개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식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의 음양이 양과 음이, 일단 여기는 생해 주는 것이고, 그죠? 생해 주는 것을 식상이라고,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 하고,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처럼 목일간이라면 을목이지만 목일간자는 화가 그 식상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서도 내가 음의 목이니까 여기서는 음의 화가 식신이 되고, 그죠? 양의 화는 상관이 된다. 이 음양의 차이를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생각하는 거죠. 오행적으로는 화생토가 되죠. 오행적으로 화생토. 토는 재성이라 한다. 재성. 재의 별 재성. 이건 재물재자로 쓰는 거죠. 재성. 여기는 식상을, 먹을 식자로 쓰는 거예요. 먹을 식자로 쓰는 거예요. 자, 재성이라 한다.
재성 또한 음량이 같은 것은 편자를 붙어서 편재라 하고, 음량이 다른 것은 발을 정자를 써서 정재라 합니다. 정재. 자, 정재라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식상이 아까 화했죠. 식상을 생하면 토가 될, 내 명속의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7군데 명속에 토란 놈은 전부 다 나의 재의 별이구나, 재성이라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와 음량이 같은 것은 편재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정재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여기 왜 재물재자를 썼는지, 나중에 여기 왜 먹을 식자를 썼는지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는 것을 아까 일간이 주관하는, 일간이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입장 보면 생해는 놈은 식상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까 재성은 식상이 생했지만 내 입장에서, 일간자 입장에서는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 한다.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성이 생하고, 재성이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나를 극하는, 재성이 생하고 나를 극하는 자는 관성이라고 한다. 관성. 이 관성은 이 관의 별이죠. 관의 별을 말하는데, 또한 음량이 같은 글자는 편자가 붙어서 편관이라 하고, 음량이 다른 것은 반듯한 정관이라고 부른다. 이름을,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또 정관이 또 생하잖아. 오행이니까 정관이 또 생하고, 또는 이 나를 또 생해 주는 이 글자는 인성이라 한다. 인성. 인성 도장인자 씁니다. 도장. 근데 여기서도 음량이 같은 것은 편자를 붙어서 편인이라 하고, 음량이 다른 것은 정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육신이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나, 요래서 6개 육신, 6개의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음량, 각각이 아까 오행의 음량처럼 음량으로 나누어져서 10신을 만들, 10개의 별, 10성, 그죠? 10신을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자, 이걸 통해서, 이걸 이제 만들어지는 걸 제대로 이해하면,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인문학적 가치는 개개인한테 찾아서 만들어지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우주 번화 원리에서 찾지만, 우리가 그 해석을 하고 또 통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우리가 접목시키기 위한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 육신과 십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를 알 수 있고요.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렇게 하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은 69쪽에 가보면 비견하고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음량 또한 같은 것을 비견이라 하더라. 요거 내용만 보면, 요 그림과 같이 보면, 요래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더 아실 수가 있는데, 그림 없이 책에 있는 내용만 글로만 보면, 저는 과거에 볼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볼게요. 여기서 좀 더 발전해 나가면, 자, 일간과 같다라는 것은 내면이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육친적, 우리 인연의 육친적 관계에서는 친구, 그죠? 동기, 동기도 친구니까, 또는 동료, 동창,
이런 걸 말하죠. 자, 그런데 말하는데 여기서 비겁이 많더라 하면 아, 나한테는 이런 친구들이 많구나. 내 명예, 내 팔자에 아, 친구가 많은 팔자구나. 친구를 좋아하는 팔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그죠? 그러면 비겁에 내 일관과 같은 노행들이 많아. 많으면 아, 나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참 중히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런 팔자를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동료, 친구, 동료 같은 급이다. 그런데 나랑 음양이 있어, 음양.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같으면 다르면 급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선생님은 여기 있는 그 음이에요, 음. 그죠? 음이 다른 데 있는 이 비급들이 음이 많으면 나의 음이면 나와 음양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자라면 여자 친구가 많고 동성애 친구가 많고 다르니까 나는 음인데 야는 양의 글자들이 많아. 그러면 아, 이성의 친구 이렇게 음양이 다르니까 그래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친구 어쨌든 다 통틀어서 친구, 동기, 동료들이 많다. 그러한 명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중요히 여긴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생해서 식상으로 넘어가죠. 식상으로 비겁이 식상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생자를 쓰는데 생은 낳다라는 겁니다. 낳는다. 그 낳는다. 근데 여성명에서는 낳지 남자들 명에서는 낳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성명에서는 식상의 위치는 자식을 말하기도 한다. 육신적으로는. 그죠? 남명에서는 어떻고 남명에서는 생하는 존재니까 엄마와 자식, 이제 여자 명에서는 자식 관계이고 남자 명에서는 아래, 조카, 이런 이 촌수가 아래, 제자, 조카, 뭐 이런 인연들을 식상으로 갖다 매김하죠. 그래서 여명에서 식상이 많으면 아, 자식이 많은 팔자이고, 그 말에 식상이 없으면 아, 명예는 자식이 없네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환경이 요것만 독단적으로 있지는 않은 거야, 자연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과정이 있거든. 요거 하나만 놓고 이야기할 때는 요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른 것과 얽히고 섞여 있을 때는 또 달라진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또 생하면, 그죠? 식상이 생하거나 내가 극하거나죠. 극하는 걸 재성이라고 부르던데 이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나눠졌다. 편재는 세상의 아버지를 말하고, 그죠? 또 정재는 남명에서는 이 부인을 말하고, 그죠? 편재는 남명에서의 편재는 부인 외 여친 모든 여자들을 편재에다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 정재남 정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죠. 남자한테서는 부인, 아버지, 아버지. 근데 내가 극하는 것이다. 자, 그럼 편재를 아버지라 했는데, 그럼 식상이 생하잖아요. 식상이 생해서 아버지를 낳았어. 그럼 식상은 또한 우리 할머니가 식상은. 그 우리 할머니는 나로부터 내가 생해야 되는 어떤 나와의 관계에서 그런 인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일간에서 식상은 화이지만 화일간에서 또 식상 또 달라지는 거죠. 다. 그죠? 다 달라져. 일간을 어느 오행에 갖다 놨느냐에 따라 그만큼 돌려보면 됩니다. 그죠? 그걸 보면 된다. 할매. 자, 그 다음에 내 부인이 여기 있잖아요. 남자 명에서.
그럼 부인을 낳은 사람은 남자 명에서는 이 장모님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자식을 결혼시켜 보내니 장모만 거들떠보잖아요. 그죠? 장모를 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장모님들을 상당히 많이 보살펴 줍니다. 딸 자식이 낫죠. 이렇게 이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죠? 쟤는 안 그렇고. 또 재에서 재생관합니다. 재생관은 이 재란 야의 이제 별들은 식상이 생한 거죠. 식상이 생하면서 내가 극하는 거였고, 근데 얘가 또 생하잖아. 계속 상생하니까 생하거나 이 관은 또 나를 극합니다.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의 관의 별이다. 이 관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여기 벼슬 관자를 썼는데, 이 벼슬을 하면은 그에 따른 제도에 많이 따라야 되죠. 벼슬 하기 위해서. 또 명예가 올라갈수록 벼슬을 따라야 되고, 또 직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관이 많아, 어느 한 명의 관이 많더라. 관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많은 만큼 나한테 극하는 무게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비겁이 많으면 내가 극하는 이 무리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관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육친적으로는 관을 보면 이제 정관은, 그죠? 여명에서는 정관은 남편이라 말하고, 그 외의 편관은 일반적인 남친이나 남자, 그죠? 그런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볼게요. 여명에서 관이 많으면 남자가 많다라는, 남자가 많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지는 무게는 더 많더라라는 거죠. 팔자에서. 그럼 요 편관이 왜 내게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남친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또 남명에서는 자식을 말합니다. 남자한테서는 자식을 말합니다. 아까 여기에 편재의 아버지가 있었죠. 편재의 아버지는 자식으로부터 극을 받잖아. 그죠? 극 받는다는 것은, 제식 표현은 극한다는 것은 놀부짓거리 한다. 극을 억제하고 억누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놀부짓하는 게 그렇잖아요. 흥부가 뛸락 하는 놈 발목 잡고 일라락 하면 대가리 누르고, 그죠? 자꾸 이제 못하게 해코지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런 논리에서 본다면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한테 극받는 그런 인연관계구나.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하나 얻어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식이 없으면 되잖아, 남자는. 그 인연적으로 그거 안 받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무자식이 상팔자구나 하는 얘기들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예. 이걸 제식 논리거나 어느 뭐 유명한 유학자들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적 얘기가 아니라, 이런 우주 변화 원리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심오 있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여기서 한번 이야기한다면, 비겁이 굉장히 많아. 선생님 비겁 몇 개나 되세요? 아직 잘 모르세요? 만약에 많아. 그죠? 많으면 어떻게 돼? 이쪽이 힘들어지죠. 그거 하는 게. 이 에너지가 많으니까. 여기가 힘들어지고, 또 하시는 분들 하잖아. 수기를 지나치게 빼잖아. 그죠? 수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빼가잖아요. 여기죠. 그럼 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수. 여기에 인성은 엄마. 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인성은 엄마가 돼. 그래서 목일간자들은 수가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럼 수기는 약한데, 그 결국 인성은 약한데,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하면 비겁은 강해. 그럼 어떻습니까?
친구들하고 무리지어서 노니까 엄마가 힘들겠구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석달 하면서 이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엄마랑 자주 소통해라 전화를 드리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인연적인 것만 하지만은 또 다음에는 사회적인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관은 볼게 아까 자식은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으로부터 극받는다,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이 결혼해서 이 자식을 낳아 보니까 아버지가 딱 되니까 이 비로소 느끼는 거죠. 자식으로부터 극받구나. 이 에너지가 많아지면 옛날에 자식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많이 낳으면 이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나한테 오는 무게감은 점점 더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는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이 논리를 여기서 볼 수 있다. 또 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자는 또 이 다다익선이 아니라 힘들어진다. 그죠? 근데요, 여기서 이 재밌는 그 논리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요 남자는, 내가 남자라면은 쟤를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쟁제하려고 해요. 그래, 쟁제하려고 하는,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기운이 약하면 쟁제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여자를 통해서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기운이 에너지가 좀 강하면 어떨까요? 그 많은 여자들을 자꾸 거스르려고 쟁제하려고 합니다. 돈만 생기면 한데 그래서 남자는 돈과 여자를 제로 같이 보잖아요. 이렇게. 그래 이제 남명에서의 죄는 다다익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조건은 신강할 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질적 환경에서 죄로 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말 돈 좀 있다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면 결국 물풍선과 같아서 나의 재물과 그걸 동일시하니까, 물풍선과 같아서 여자가 많아지면 재물이 쭈그러드는 줄도 몰라요.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데, 다 같이 온전하게 잘 있고 좋은 줄 알지.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다익선 재물일 때 조건이 신강하면서 더더욱이, 그죠? 그럴 때 이제 한다. 그걸 우리 인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다익선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물풍선과 같아서 한쪽이 내 재산 좀 있다고 해서 나하고 바람 피우고 오면서 이래 한다 치면 이 재산이 어디 쪽으로 던질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진리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관은 여기다. 평관이요. 그래, 여기에 남편이 여기 있으니까 또 그러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네 명이서 시어머니는 여기 있지요. 시모가 저 있잖아. 그죠? 그 시모란, 그럼 요 누구, 저기를 시모라고 하면 여기가 내잖아요. 내가 극하는 사람이 시어머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적 입장에서 시어머니란 며느리를, 무조건 며느리한테는 스트레스 받는 게 며느리다. 따지고 보면, 그럼 그걸 이래 하지, 이래 극하지는 않거든요. 이기고 지는 놈이. 근데 여기서 이 기운이 약하면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데 이 에너지가 강하면 그걸 강한 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심은 씨만큼 시어머니는 그만큼 작살나는 거죠. 완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세상의 시어머니는, 딸 자식의 며느리는 내가 딸같이 자랄게요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오야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절대 딸과는 다르죠. 딸은 내가 엄마 입장에서 딸은 내가 생해주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딸같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열받는 다 스트레스, 그죠? 그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낫겠죠.
그런 인연이다. 이 세상의 인연들이 이렇게 얽히고 섞여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열받고, 뭐 누구 때문에 열받고, 아버지 때문에 열받고, 뭐 며느리가 내한테 딸처럼 잘하느니 어떠느니, 딸처럼 며느리를 잘한다고 자기가 그리 느끼면 행복하죠. 좋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어느 누가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자연의 우주 변화 원리에 있더라는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이 생하고, 그죠? 관이 생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이제 이 자식 남자이기 때문에 관이 생하고, 그런데 이건 인성이라고 명칭을 갖다 붙였는데, 이 인성은 어머니, 엄마, 여기 써놨네, 엄마, 뭐 정인이 엄마예요, 엄마. 그 다음에 편인을 이제 과거에는 엄마, 이모, 뭐 외삼촌 이래 이제 전부 그 그룹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엄격한 엄마, 조건부적인 엄마, 이런 이제 편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이든 정인이든 생은 내한테는 생을 한다. 그죠? 생을 한다. 자, 그래 놓고 보면, 자, 엄마를 낳은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를 낳아서 외할머니잖아. 외할머니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외할머니. 그죠? 외할머니 여기 들어가. 관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또 한 번 볼게요. 외할아버지는 어디 있겠습니까? 외할아버지는. 엄마를 낳은 사람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남녀 관계에서는 극하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서는 내가 여자를 극하잖아요. 여자를 극하니까, 남녀 관계에서는 극하니까, 외할머니를 극하는 글자가 그 자리가 외할아버지의 글자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외할머니를 극하는 글자는 뭡니까? 화잖아, 화. 금이니까. 화에다가 외할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여기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외할아버지는 그 외손자로부터 생을 받는다. 그런 거죠. 근데 외할머니는 그죠? 외손자를 극한다. 그죠? 조금 외할머니들이 보통 얼마나 손자들 이뻐합니까? 그죠? 이뻐하는데. 근데 여기서 예쁘하고 뭐 이런 거는 뭐냐면 정관 또는 정제 이런 것들을 말하죠. 할머니들 이뻐하고 이래 하지만 그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돼, 뭘 하면서 잡아주는 거. 이런 어떤 그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죠? 그런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외할머니. 그럼 뭐가 빠졌죠? 아까 장모 했고, 뭐. 장모 했으니까 장모 했으면 장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남녀 관계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장모가 있는 오행의 글자를 극하는 글자. 그죠? 그러면 뭡니까? 수가 돼, 수극화. 수에다가 장인이 여기 있네, 장인이. 장인이 여기 있으니까 장인은 당연히 이게 사위가 되겠죠. 장인으로 본다면. 장인은 사위한테 잘하죠. 그죠? 생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잘하는구나. 또 그 잘한 이유는 정제한테 잘하라는 거죠. 이런 이 육친적 관계가 이렇게 자연히 변화하는 원리 속에 심오하게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잘 보면, 내가 타고난 그 8글자를 보면, 아까 중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글자를 보면 잘 중용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좀 몇 칸입니까? 8칸에 4개의 기둥밖에 안 돼요. 오행은 음양이 딱 맞으려고 하면 10개라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나머지 2개는 계속 환경에서 변화하는.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내가 딱 맞을 수가 없잖아요.
좀 편중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내가 타고난 그 8글자의 오행 중에 어느 게 많더라라는 거죠. 또는 어느 게 없더라. 많다라는 것은 그 많은 에너지가 강함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의 그걸 할 것이고 어떤 글자에 또 어디 인연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또 없더라. 기운이 약하더라. 아, 나한테는 그 육신적 인연에 상당히 약하구나. 그 인연에 박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 부족한 인연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또 넘쳐서 극하는 그 인연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하면 되는지 그 이 원리에서 다 찾아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쓰는 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용서자라는 거다. 질문 있으세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